자, 1편이라고 제가 해놓고 앞에 군더더기가 사족이 사실 좀 많았죠. 근데 앞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과거 옛날 책입니다. 경술련에 나는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 결성으로 돌아가 지냈다. 집 뒤편에는 세로 넓이가 수십 보 남짓한 깊이가 67자 정도 되는 연못이 있는데 나는 기나긴 여름 동안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늘 연못에 나가 수면에 떠서 입을 벌름거리고 있는 고기들을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대나무를 베어다가 낚싯대를 만들고 바늘을 두들겨 굽혀서 바늘 낚시를 만들어 나에게 주며 잔물결이 출렁이는 연못에 낚시를 들이우도록 권하였다. 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나는 서울에서만 오래 지냈기 때문에 낚시 바늘의 길이나 넓이와 굽기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터였는지라 이웃 사람이 주는 그대로가 적당한 것으로만 여겼다. 자, 주식에서도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있죠.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조차도 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지식과 접목시켜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남 따라하는 형태가 되겠죠. 흉내내기 형태가 됩니다.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일단은 근데 그 훌륭한 방법이 정답일까요? 하고 한번 보죠. 그래서 종일토록 낚싯대를 물속에 들이우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 사람은 낚시를 잘하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해주는 대로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제가 앞에서 1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누군가가 뭐 일확천금을 벌었네 어쩌네 했던데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것만 하면 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날 한 객이 와서 낚싯바늘을 보고 말했다. 이것으로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네. 낚싯바늘 끝이 안으로 굽어 너무 굽어 있어서 고기가 미끼를 삼키기도 쉽지만 내뱉기도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그 낚싯바늘 끝을 밖으로 조금만 뻗치도록 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겠네. 자, 누군가 와서 어떤 전문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방법이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낚싯바늘을 두들겨 밖으로 펴게 한 다음 다시 종일토록 낚싯대를 물속에 들이우고 있었지만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자,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시켜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막 따라서.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혼자 해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곳을 찾아보시겠죠, 여러분들은. 자,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한 객이 와서 낚싯바늘을 보고 말했다. 이것으로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네. 낚싯바늘 끝이 이미 밖으로 뻗쳐 있긴 하지만 굽은 둘레가 너무 커서 고기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네. 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낚싯바늘을 두들겨 굽은 둘레를 좁힌 다음 다시 종일토록 낚싯대를 물속에 들이우고 있던 끝에 겨우 한 마리를 낚을 수 있었다. 자,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으신 단계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두세 마리 정도까지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한 마리도 잡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두 객이 왔을 때 내가 낚싯바늘을 보여주며 지금까지의 일을 이야기하자 그중 한 객이 말을 했다. 조금 깁니다. 이것으로 고기 잡기가 어려웠던 것은 당연하네. 낚싯바늘을 구부릴 때 그 끝부분을 반드시 짧게 하여 겨우 쌀아기를 끼울만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굽힌 끝이 너무 길어 고기가 삼키고자 해도 삼킬 수가 없고 반드시 내뱉게 돼 있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낚싯바늘을 두들겨 그 끝을 짧게 하도록 한 다음 한참 동안 낚시를 물속에 들이오고 있었더니 고기가 낚싯바늘을 삼키는 것이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낚싯줄을 당겨 들어 올릴 때마다 번번이 빠져떨어졌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객이 말을 했다. 저 사람의 말씀은 낚싯바늘에 대해서는 합당하네만 당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락되었네. 대체로 낚싯줄에 찌를 맨다는 것은 그것이 뜨고 잠기는 것에 따라 고기가 물었는지 물지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네. 이 찌가 움직이기만 하고 잠기지 않으면 고기가 미끼를 아직 완전히 삼킨 것이 아니거늘 갑자기 채워 올리면 고기가 물 겨를이 없게 되고 찌가 잠겼다가 약간 뜨면 고기가 미끼를 삼켰다가 도로 뱉은 것이거늘 천천히 잡아당기면 고기가 이미 떠난 뒤이므로 반드시 찌가 잠길락 말락 할 때 잡아 올려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네. 그리고 잡아 올릴 때에도 손을 똑바로 하여 곧바로 올리면 고기의 입이 막 벌어지려고 하나 낚싯바늘 끝이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 고기가 낚싯바늘을 쫓다가 물지 못하면 마치 가을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짐과 같네. 그러므로 반드시 손을 옆으로 비스듬히 하여 마치 빗자루로 쓸듯이 당겨 올리게. 그러면 고기가 낚싯바늘을 목구멍 속으로 막 삼키자마자 그 낚싯바늘 끝은 고기가 물을 마실 때마다 더욱 깊이 들어가 좌우로 요동을 치더라도 반드시 낚싯바늘이 무엇이나 닿는 곳을 찔러서 딸려 올라올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고기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하나의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론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 이론이 맞는 얘기이다. 그러나 그것 말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이론이 필요하다. 그 이론이 이러이러한 얘기들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해 가면서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치 이거 읽어보시면 그래 맞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론들이 또 다른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 이론들이 또 맞는 것처럼 다 보여요. 제법 그럴듯하잖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또 그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여 낚싯대를 들이운 지 한참 만에 서너 마리를 잡았다. 조금 발전했죠. 서너 마리까지. 그러자 객이 말했다.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은 그것이 전부이나 고기를 잡는 묘리는 그 정도로는 아니 된다네. 자, 방법이 나왔고요. 묘리가 나왔습니다. 방법은 전부다. 설명 다 했다. 근데 묘리는 그거 갖고 안 된다. 자, 그는 나의 낚싯대를 가져다 직접 물속에 들이웠는데 낚싯줄도 내가 쓰던 낚싯줄이고 낚싯바늘도 내가 쓰던 낚싯바늘이고 미끼도 내가 쓰던 미끼고 앉은 곳도 내가 앉아있던 곳으로 달라진 것이라고는 낚싯대를 잡는 손뿐이었다. 그런데도 고기가 낚싯바늘을 맞이하듯이 올라오는데 머리를 나란히 하며 앞을 다투니 낚싯대를 들어 올리면 고기가 딸려오는 것이 마치 광주리에 내가 집어 올리듯 하고 소반에 올려놓은 것을 세는 듯해 손 쉴 틈이 없었다. 이에 내가 그에게 물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고기 잡는 묘리가 어찌 여기에 이른단 말인가?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겠는가? 이거 VIP방에 계시는 분들도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분도 댓글로 질문을 주셨던 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자 객이 답했다. 제가 답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고기 잡는 방법일 뿐 고기 잡는 묘리야 어찌 가르쳐줄 수 있겠는가? 만일 가르쳐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묘리라 일컬을 수 없는 것이라네. 그러나 굳이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자네에게 해줄 말은 있네.
자네는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아침이고 저녁이고 낚싯대를 들이워 놓고 정신을 가다듬고 뜻을 모아 오랫동안 익혀 몸에 익숙해지면 손은 가야 할 곳에 가게 되고 마음은 해야 할 곳을 이해하게 될 것이네. 이와 같이 된다면 간혹 묘리를 터득할 수도 있고 터득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중요한 말입니다. 간혹 그 미묘함까지 통달하여 극치에 달할 수도 있으며 그중 한 가지만 깨닫고 두세 가지는 모를 수도 있으며 하나도 아는 바가 있지 않아 도리어 스스로 의욕만 있을 수도 있으며 어설프게 깨닫고는 스스로 그 깨달은 까닭을 알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는 자네에게 달렸을 뿐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네. 자, VIP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가르쳐 드렸어요. 검색식을 만드는 거, 종목 선정하는 방법, 어디가 저항, 어디가 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무방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 원리에 대해서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고 있는 상황대로만 보고 지금은 따라오시는 정도의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론에 대해서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 아침에 9시부터 이제 단타하는 영상을 그대로 딱 올려놓고 내가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얻습니다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걸 이제 녹화본으로 떠서 올려주셨는데 그렇게 올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보시면 어떻든가요?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안 될 확률 99.9%겠죠. 된다 하더라도 어쩌다 한 번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뒤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분은 단타로 최적화되어 있는 자신의 이론과 마인드 그리고 실전으로 다져진 변수를 어느 정도 자신이 보는 범주 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라운드로 링 위로 올려다 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에서 매일 올려드리다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틀리는 영상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예상보다는 맞는 예상이나 전망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역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단지 여기서 이게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론 한 가지만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 주변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것만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실패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제일 서두에. 뭐 말씀드렸나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요. 방법과 묘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야학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진짜 그 당시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제 돈을 써가면서 이제 이 학생분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그때 이제 언론사 인터뷰가 들어와서 인터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희생, 봉사
뭐 오늘 쓰셨던 이제 요즘 쓰는 말로는 뭐 재능 기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절대 저는 희생 봉사 이런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재능 기부라고 뭐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게 자기 만족입니다. 제 만족입니다. 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얘기가 조금 이 어감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이렇게 다가갈수록 자기 만족을 느끼죠. 성취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기 만족이라는 걸 느끼겠죠. 보통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단하신 분들인데 정말 희생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을 폄하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대부분 자기 만족이 있을 겁니다. 그 봉사를 하면서 자기 만족이 없다면 계속해서 더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그걸 하면서 뭔가 기쁨을 느끼고 그 속에서 뭔가 보람을 느껴야지 계속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저도 제 만족입니다. 제 만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다음 영상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